자, 이번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통신 3사 1분기 실적에 대한 가늠과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 글로벌 소프트웨어와 통신을 커버하고 있는 김수진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통신 3사 1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선은 평이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업사업부인 영업 핵심 사업부인 M&O 사업부가 이제 평이하게 5G 가입자 수 같은 경우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실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이번에 이제 갤럭시 S23 플래그십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케팅비 역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감가상각비 역시 최근에 특별한 주파수 경매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네. 안정화되면서 이제 무난한 평이한 작년과 유사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통신 회사들이 성장성이 좀 정체되다 보니까 이제 비통신 사업 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이제 공을 좀 많이 들인다.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던가요? 우선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무선 통신 사업이라고 하는 이 핸드폰 사업 같은 경우에 네. 더 성장성이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통신사들이 이제 비통신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비통신 사업 중에 가장 수익이 나고 있는 사업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022년에 한 2,800억 정도 매출 그로스가 YOY 57%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고성장세를 보여줬고 올해도 이제 유사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 클라우드라고 4월에 이제 따로 법인을 분사를 하면서 작년에 매출 5,500억 정도, 전년 대비 22%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은 33%라는 높은 숫자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아무래도 최근에 AI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AI 사용량이 늘어나면 동시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데이터 센터 사용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LG U+ 역시 이제 IDC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통신 사업부뿐만이 비통신 중에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요즘 빼놓을 수 없는 AI도 역시나 통신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인 인프라로 존재를 해야지 AI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사들이 AI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A-라는 음성 비서를 작년에 이제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올해 5월에 공식 버전을 런칭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성 비서라고 해서 마치 우리 허라는 영화에 사만다 같은 네, 존재, HER. HER. 허의 사만다 같은 존재를 꿈꾸는 그런 A-이라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KT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초거대 AI를 직접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챗 GPT를 발표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독 모델 플랫폼 구독형 커머스 플랫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신사업을 통한 수익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그 모빌리티 쇼에 가보면 통신사들도 참여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로 창문 내려줘라고 하면 내려주고 이렇게 기타 부가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도 많이 첨가를 하는데 통신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군요. 네. 자, 제4 이동통신, 알뜰폰 경쟁력 강화 같은 정부의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통신사들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우선은 제4 이통사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28GHz 주파수 대역을 이제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주 목적인데 사실 28GHz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저희 같은 커머스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컨슈머들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화된 지역에서 특화망으로 사용을 하는 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업무 지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이제 존재하는 통신 3사한테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뜰폰 시장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규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스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을 했고 이번 달에 이제 KB의 리브엠이라는 사업자도 승인이 날 걸 공식 허가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마다 사실 좀 전략이 다른데요. SK텔레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요금제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알뜰폰 사업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는 거에 큰 타격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뭐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알뜰폰 알뜰폰 시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금 알뜰폰 시장 규제,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제 50% 이상 점유율이 3사 점유율이 50%가 되면 규제를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논의에 조금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각 통신사별로 봤을 때 KT는 최근에 주총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 절차에 돌입을 했다 이런 평가인데 주가는 좀 언제쯤 회복을 할 거라고요? 사실 뭐 경영 정상화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죠. 아직 CEO가 선임이 안 된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사실 그동안 거의 3개월 동안 경영진 CEO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점에 사실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이 사실은 크게 이전과 변화가 없다면 CEO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번 실적이 조금 예전과 다른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KT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까지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KT 는? 보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럼 SK 쪽은 어떨까요? SK그룹은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좀 내놓고는 있던데요. 네. SK텔레콤 쪽은? SK텔레콤 이제 주주환원 정책 기다리시는 투자분들이 사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SK텔레콤이 올해부터 SK 브로드밴드가 1,500억 원의 이제 추가적인 배당을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새롭게 SK 브로드밴드 지금까지 배당하지 않았는데 네. 올해부터 배당 실시하겠다 했고 그 금액이 한 1,500억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이 돼서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텐데 아직까지 이제 그룹 입장에서는 이 재원을 이제 배당금으로 추가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과 같은 방법으로 할지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조만간 고민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신주에 대한 투자 전략과 최선호주를 꼽아봐야 되는데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네. 뭐 스페이스X, 뭐죠? 이거 위성 통신. 스타링크, 네. 또 국내에 이제 진출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근데 사실은 스타링크가 그 위성 통신이 제공해줄 수 있는 통신망은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신망과는 다른 다르죠. 망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특정 어떤 비행기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지에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사용하는 특화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신 3사의 서비스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오히려 스타링크가 하는 비즈니스는 기존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 진출을 하는 거다. 신사업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기존 사업체와는 그렇게 상충되는 점이 없다. 만약에 라고 콜라보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좀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그럴 가능성은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 전략을 하고 선택적인 사항이 혹시 결과적으로? 네, 저는 이제 최선호주는 SK텔레콤 추천을 SKT.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KT는 지금은 이제 시끄러우니까. 네, 공백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이 아무래도 지금 5G 가입자 수도 뭐 1,400만 명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실적도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신사업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추천드립니다. 네. 자,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레포트도 쓰셨어요? 네, 제가 원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도 아까 주로 커버가 담당을 돼 하고 있구나.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지금 챗 GPT가 너무 크게 관심을 받으면서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생성형 AI 이꼴 GPT라는 공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때 과연 이 실적의 숫자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좀 뭐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일단은 AI가
서버가 많이 쓰이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주가 동력이 클라우드 컴퓨팅이었는데 이쪽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난 3월 16일에 오피스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이 엑셀 워드 PPT에 네. GPT를 탑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반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GPT를 오피스에 탑재하면 결국은 오피스 가격을 인상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프가 증가하면서 매출 그로스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빙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에 네. GPT를 탑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빙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빙에 대해서 사람들 점유율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소프트웨어 통신을 커버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수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